여러분, 세상에는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구조물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구조물들은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배치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부터 일본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데 마치 잃어버린 고대 도시처럼 보이는 수중 유적, 그리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대한 관 모양의 석조 구조물까지, 이 기묘한 광경들은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처럼 수수께끼로 가득한 유적부터 일본 사람들조차 소름 돋게 만든 기념물까지, 도대체 누가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어떤 건물은 과학자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고대 구조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위. 이스터 섬의 돌거인 모아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외딴 섬에는 오랫동안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대한 돌머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모아이라고 불리며 이스터 섬 또는 라파누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파수꾼처럼 섬 곳곳에 서 있죠. 모아이는 하나의 거대한 돌덩어리를 깎아 만든 석상입니다. 각 모아이는 유난히 큰 머리로 유명한데 이 머리는 전체 석상 높이의 약 8분의 3을 차지합니다. 라파누이에는 이런 놀라운 석상이 거의 1000개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라노라라쿠 채석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모아이는 정말 거대합니다. 대표적인 파라오는 높이가 10m로 거의 3층 건물 높이에 달합니다. 무게도 엄청나죠. 기록상 가장 무거운 모아이는 무려 86톤에 이릅니다. 또 라노라라쿠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아이도 남아있는데 만약 완성되었다면 높이 21m, 무게는 145톤에서 165톤 정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탐험가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라파누이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질병과 부족해진 자원 때문에 생존 자체가 힘겨운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해 버티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석상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때문에 모아이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부족들이 도왔을 것이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외계에서 온 방문자들이 라파누이 사람들을 도와 만들었을 가능성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그럴듯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아이는 이스터섬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4위. 요나구니 기념물. 자연인가 인간의 작품인가? 일본 요나구니 섬 앞바다 깊은 곳에는 닷보다 질문이 더 많은 수수께끼의 구조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요나구니 기념물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암석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대 도시를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혀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계단처럼 보이는 구조, 기둥, 넓은 플랫폼, 심지어 피라미드 같은 형태까지 확인됩니다. 너무 정교해서 자연이 만든 것이라고 보기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빚어낸 결과물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순전히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지진과 바닷속 해류가 바위를 갈라놓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과 같은 규칙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위 사이의 균열과 갈라진 부분은 자연적인 형성 과정의 증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이 구조물의 정밀함 자체가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바위에 뚫려있는 둥근 구멍과 삼각형 형태의 흔적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도 중요한 근거입니다. 보통 바닷물에 오랫동안 침식된 물체라면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야 하는데 요나구니의 바위들은 유난히 각이 살아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다듬은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요나구니 기념물이 고대 문명의 유산인지 아니면 자연의 놀라운 장난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수중 유적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요나구니의 진짜 정체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끌리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강한 매력을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13위. 롱류동굴, 숨겨진 거대한 지하 미스터리.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는데 그 아래에서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스옌베이춘에서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 근처 연못 아래에 신비한 동굴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전설 정도로만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형 수압 펌프를 준비했고 거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7일 동안 펌프는 쉬지 않고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빠지면서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직접 깎아 만든 거대한 동굴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고학자들의 조사로 이 지역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동굴이 30개 이상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동굴들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규모와 정교함 때문입니다. 동굴은 단단한 실티암을 직접 깎아 만들어졌으며 깊이는 최대 30m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고대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어떻게 해냈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런 작업을 완성하려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돌을 파냈다면 당연히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동굴들이 2000년 넘게 존재했는데도 내부 구조가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기둥, 벽, 천장 모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수께끼는 역시 용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곡물 같은 자원을 저장하기 위한 거대한 창고였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왕족의 의식이나 제사를 위한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혹은 침략자를 피하기 위한 거대한 피난처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심지어 별을 관측하기 위한 고대 천문 관측소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스터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롱류 동굴은 지금도 고대 문명이 남긴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2위. 고세크 원형 유적, 태양을 추적한 고대의 비밀. 독일의 평범한 들판 한가운데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된 놀라운 구조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세크 원형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기원전 49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세기 동안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지름 약 75m 정도의 커다란 도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세크 원형 유적은 두 겹의 목재 울타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 정교하게 배치된 출입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들의 방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태양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겨울 동지 때 떠오르고 지는 태양 방향과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안쪽에 더 작은 출입구들은 여름맞이의 태양 위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밀한 배치는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태양 관측소 중 하나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구조물을 통해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계절의 변화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절 변화는 농사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 해석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태양과 정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천문 관측소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는 천문 관측 장치로 보이는 명확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곳은 정말 태양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훨씬 어두워집니다. 고세크 유적을 관리하는 현지 연구팀은 이 장소가 인간 희생의식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굴 과정에서 사람 뼈가 발견됐고 그 뼈에는 강한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용 불을 피운 흔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희생제사 의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유적을 만든 사람들이 남긴 천문학 지식입니다. 문자 기록조차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세크 원형 유적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과 우주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어떤 의식을 치렀는지에 대한 섬뜩한 질문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11위. 별을 향한 고대 문명들의 집념. 고세크 원형 유적의 건설자들이 하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줬던 것처럼 세계 곳곳의 다른 고대 문명들 역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그리고 우주였습니다.
놀라운 건 문자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초기 문명들 가운데서도 천문학과 건축 분야에서 믿기 힘든 업적들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것을 삶과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어떤 문명은 거대한 관측소를 만들었고 어떤 문명은 건축물을 별자리나 천체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했습니다. 또 어떤 문명은 예술작품 속에 별과 우주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건 서로 멀리 떨어진 문명들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모두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세상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별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일까? 세계 곳곳의 신성한 장소들을 살펴보면 많은 유적들이 천문현상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 달의 주기,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로 여겨졌던 겁니다. 물론 별을 연구한 이유가 실용적인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계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별을 단순한 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신과 연결되는 통로였고 우주는 신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 속에서 신의 뜻을 읽으려 했고 삶과 죽음의 순환,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흔적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지만 한 가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2. 랄리벨라의 암석교회, 믿음이 만든 기적. 에티오피아 고원지대 중심부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랄리벨라입니다. 해발 약 2400m 높이에 자리한 이곳에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고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무려 11개의 교회가 이곳에 모여 있죠. 그런데 이 교회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로 쌓은 것도 아니고 나무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 자체를 깎아서 만든 교회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바위 위에 올려 세운 게 아니라 바위 속으로 파내려가며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교회들은 지면 아래로 12m에서 15m 깊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파내며 완성한 구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봐도 믿기 어려운 건축기술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건축학자들조차 지금까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2세기 에티오피아의 왕이 교회들을 만들도록 명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에티오피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박물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농기구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것만으로 이런 거대한 암석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현지 전설에서는 왕이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하룻밤 만에 11개의 교회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랄리벨라의 교회 앞에 서보면 그런 전설조차 완전히 허황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들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종교 축제를 열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랄리벨라와 교회들을 연결하는 영적인 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9위. 정체불명의 고대 구조물. 과학자들조차 혼란에 빠진 미스터리. 상상해보세요. 정교하게 깎인 돌벽, 좁게 이어진 통로, 그리고 작은 문으로 연결된 기묘한 구조물. 한눈에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건축 기술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장소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과학자들조차 이 구조물을 보고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물의 설계 방식은 분명 고도의 건축 지식과 공학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많은 고대 문명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정교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지조차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오래전 사라진 고대 유적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시간 속에 묻혀버린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현대의 작품이거나 과거 존재했던 어떤 장소를 재현한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구조물의 목적은 여전히 완전한 수수께끼입니다.
제사를 지내던 의식 공간이었을까요? 특별한 종교 행사를 위한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물을 저장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리시설이었을까요? 곳곳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들은 단순한 장식 이상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복잡한 목적을 암시하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구조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잊혀진 숨겨진 조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일까요? 분명한 건 이 장소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다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8위. 보로부두르. 수수께끼로 남은 거대한 불교 사원. 인도네시아 중심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고대 사원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로부두르입니다. 이 거대한 불교 유적은 12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로부두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원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원은 8세기경 사일렌드라 왕조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 규모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당시 기술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미스터리한 건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거대한 사원이 갑자기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왜 사용을 멈췄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 보로부두르는 5층의 거대한 테라스로 이루어진 탑 형태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던 중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구조를 변경해 중앙 거대한 돔 주변에 3층의 작은 스투파를 추가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로부두르는 거대한 만다라처럼 보입니다. 만다라는 불교에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신성한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인도 불교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원 전체에는 500개가 넘는 불상과 수천 개의 정교한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들 대부분은 고타마 붓다의 삶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이곳이 명상과 영적 수행의 공간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원의 중심에는 거대한 중앙돔이 있고 그 주변을 72개의 작은 스투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마다 불상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중앙 스투파 안쪽에서 미완성 상태의 불상이 발견된 겁니다. 완성 직전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작업이 중단됐는지, 왜 그대로 남겨졌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보로부두르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명상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거대한 예배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보로부두르의 비밀은 여전히 그 돌벽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7위. 삭사이오아만. 잉카의 기적 같은 돌벽. 페루 쿠스코 외곽에는 오랫동안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거대한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삭사이오아만입니다. 이곳은 한때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무너져 있지만 남아있는 돌벽만으로도 당시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사이오아만의 가장 큰 특징은 벽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모양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네모 반듯하지도 않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서로 다른 돌들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틈 사이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떤 돌은 무게가 100톤을 넘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돌들이 정교한 다각형 구조로 맞물리며 거대한 벽을 이루고 있죠. 일부 벽의 높이는 6m까지 올라가고 가장 긴 구간은 무려 400m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흙도 시멘트도 모르타르도 없습니다. 오직 돌과 돌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밀한 석조 기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현대 장비도 없던 시대에 잉카인들은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해냈을까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이 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힘이나 악마가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벽을 허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단단해서 옮기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정교한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놓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잉카인들이 지금은 사라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삭사이와마는 고대 건축 기술의 정점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돌벽은 말없이 서서 잉카 문명이 남긴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6위. 모라이 계단식 농업 실험장. 잉카의 숨겨진 과학. 페루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는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놀라게 만든 신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모라이 계단식 유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거대한 원형 계단처럼 보이는 이곳은 잉카 문명의 놀라운 농업 기술이 담긴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라이는 여러 겹의 원형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원형 극장을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처럼 보이죠. 각 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가장 큰 테라스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맨 아래까지의 높이 차이는 약 150m에 달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눈에 봐도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뭔가 의도된 설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가장 놀라운 점은 배수 시스템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모든 물은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스며들어 홍수를 막아줍니다. 이 정교한 배수 구조는 당시 사람들이 토양과 물의 흐름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곳이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라 고대 농업 실험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마다 미세하게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 차이는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장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기후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잉카인들은 이런 환경을 활용해 서로 다른 고도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시험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흙이 일부러 옮겨져 사용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단순 재배가 아니라 체계적인 실험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온도, 습도, 토양 조건까지 조절하면서 가장 좋은 재배 환경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잉카 문명은 단순히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농업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모라이는 지금도 고대 문명이 얼마나 정교하게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잉카의 지혜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5위. 사카라의 검은 석관. 고대 이집트 최대의 수수께끼.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 사카라에서는 고고학자들조차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동굴을 발굴하던 중 무려 24개의 거대한 검은 석관이 발견된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생긴 돌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석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석관들은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강암은 가공하기 매우 어려운 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각 석관의 무게는 1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뚜껑만 해도 약 30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시작됩니다. 현대 기계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을 이렇게 정교하게 깎아낼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밀폐 구조입니다. 석관들은 거의 완벽하게 밀폐될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용 상자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진 구조물이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놀라는 부분은 가공 흔적입니다. 표면 절단면이 너무 정교해서 마치 현대 절단 기계로 잘라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망치와 끌만으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완성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이집트인이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론은 외계 문명이 먼저 만들었고 나중에 이집트인들이 발견해 자기들의 것으로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석관 일부에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조차 급하게 새긴 것처럼 보여서 일부 연구자들은 원래 제작자와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남긴 표시일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사카라의 검은 석관은 고대 이집트를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모래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4위. 아인다라 신전, 거대한 발자국의 미스터리. 시리아의 오래된 땅에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기묘한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다라 신전입니다. 이 유적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대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입구 바닥에 남겨진 거대한 발자국들입니다. 이건 평범한 발자국이 아닙니다. 사람 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발자국을 남긴 걸까?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흔적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발자국이 신전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새긴 상징물이라고 봅니다. 신이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거대한 존재가 신전 안쪽 성소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현지 전설도 흥미롭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고대 여신 이슈타르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발자국이 바로 이슈타르가 남긴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풍요와 생명의 여신이 신전으로 들어왔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슈타르 조각상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들어온 아시리아인들이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자국의 원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지역 민속 전설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거대한 신이 직접 이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신전을 만든 사람들이 애초에 거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전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장소의 신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최근에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8년 터키군의 공습으로 신전 일부가 크게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거대한 발자국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지지 않도록 남겨둔 흔적처럼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 발자국, 과연 단순한 조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대의 메시지일까요? 아인다라 신전은 지금도 그 비밀을 조용히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위, 푸마푼쿠, 안데스 산맥의 불가능한 유적.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는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 유적 중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푸마푼쿠입니다. 이곳은 해발 3,90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환경도 매우 거친 곳이죠.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돌의 크기에서 시작됩니다. 푸마푼쿠에 사용된 돌들 중 일부는 무게가 최대 131톤에 달합니다. 지금 현대 장비로도 다루기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큰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거대한 돌을 옮길 때 자주 사용했던 나무롤러 방식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돌들을 옮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다듬었을까요? 푸마푼쿠의 돌들은 단순히 큰 게 아닙니다. 가공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합니다. 특히 H자 형태로 깎인 돌들은 거의 완벽한 대칭을 보여줍니다. 직선 절단면은 너무 깔끔해서 마치 현대기계로 절단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망치와 끌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죠. 더 놀라운 건 돌과 돌 사이의 결합 방식입니다. 모르타르 없이도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측정 기술과 설계 능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일부 돌에서 자기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즉, 자성을 띠고 있는 돌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인지 의도적인 처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미스터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알고 활용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이 때문에 푸마푼쿠를 둘러싼 이론은 끝이 없습니다. 사라진 고대 기술이었다는 주장,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 심지어 외부 존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푸마푼쿠의 진짜 기원과 건설 방식은 지금도 고고학계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돌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고대인들이 이것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2위, 마스다노이와 후네, 일본의 돌배 미스터리. 일본 나라현의 조용한 마을 아스카에는 오랫동안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대한 돌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다노이와 후네입니다. 이 이름은 그대로 번역하면 돌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배처럼 보인다기보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수수께끼의 구조물에 가깝습니다. 길이는 11m, 너비는 8m, 높이는 거의 5m에 이릅니다. 무게는 무려 800톤에 달합니다. 숫자만 들어도 압도적이죠.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시작됩니다. 고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바위를 옮기고 이 자리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마스다노이와 후네가 더 이상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형태 자체가 매우 독특합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일반적인 석조 구조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위쪽에는 네모난 홈이 2개 파여 있고 중앙에는 길게 홈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기능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종교의식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대 제사나 영적 의식과 연결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스카 지역 자체가 오래전부터 신사와 사찰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돌배는 일본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시기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식 건축이나 의식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오래된 토착 신앙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천문 관측용 구조물이라는 주장도 있고 거대한 무덤의 일부였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스다노이와 후네의 진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의식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사라진 기술과 문명의 증거였을까요? 이 거대한 돌은 지금도 아스카 한가운데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끝까지 숨기겠다는 듯 말입니다. 1위. 난 마돌 바다 위에 세워진 잃어버린 돌의 도시. 미크로네시아 연방 폼페이 섬에는 수백 년 동안 역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난 마돌입니다. 이곳은 오래전에 버려진 도시지만 지금도 그 규모와 구조만으로 압도적인 충격을 줍니다. 난 마돌은 바다 위 석조 도시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바닷물 위에 만들어진 인공섬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100개가 넘는 인공섬들이 운하처럼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150에이커에 달합니다. 한때 10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건설 방식입니다. 이 도시는 모르타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접착제도 없이 거대한 돌기둥들만 쌓아 올려 완성됐습니다. 사용된 돌들은 대부분 현무암 기둥입니다. 일부는 수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기계도 없는 시대에 이런 돌들을 어떻게 바닷가까지 옮기고 정확하게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그 운반 방식과 건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설은 더 신비롭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새들이 하늘을 날아 돌을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그만큼 당시 사람들도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뜻일 겁니다. 난 마돌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우달레르 왕조의 권력 중심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 중심지였고 동시에 종교의식과 지도자들의 매장 장소로 사용됐다고 전해집니다. 도시의 복잡한 구조와 중심 배치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무거운 돌들은 어떻게 운반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배치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엄청난 자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직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마돌이 전설 속 사라진 대륙, 러무리아나 무대륙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조차 가능하게 만드는 장소라는 건 분명합니다. 난 마돌은 지금도 바다 위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라진 문명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대한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이 구조물들 중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장 직접 가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곳에 직접 서 있는 순간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의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